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3월 1일 3일절입니다. 우리 선조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고마움을 올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잊지 말자, 교훈을 얻자, 그겁니다. 또 역사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한 그 역사를 보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성공한 역사를 보고는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미래를 알려면은 역사를 배우라는 말이 있죠. 방금 햇반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울금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해도 돼요. 근데 울금이 없으신 분들은 영양실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완을 해줘야 돼요. 몸도 상호 보완을 해줘야 되고 인간관계도 상호 보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나름대로 유튜브도 하고 독서도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제가 저를 계신다 하니까 또 저하고 정반대의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합쳐지면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람은 같은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공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많아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자끼리 아무리 만나야 여자끼리 아무리 만나야 플러스 3이 안 됩니다. 남녀 다른 사람들이 만나야 아이가 생겨서 플러스 3이 돼요. 동성끼리 만나야 플러스 2를 못 벗어납니다. 플러스 2하고 3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운명을 바꿔버려요. 요즘에 결혼해서 애 안 난다지만은 저는 물론 사람마다 뭐 자기 개성이 있고 뭐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 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애가 있는 것하고 없는 건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죠.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아이가 있는 집은 뭔가 계획이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물론 양면성에 의해서 그 양면성 부분,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뭐 모든 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70 먹었을 때 다른 집은 손자들이 오는데 명절 때 쓸쓸하게 또 두 배우자가 뭐 영원히 뭐 같은 날 돌아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쓸쓸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없다는 거, 뭐 결혼을 떠나서 부모님께 어머님께 효도 못한 거. 어머님은 제가 3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은 제가 10대 때 돌아가셔서 뭐 핑계 댈 수 있지만은 어머님은 핑계 댈 큰일 나죠. 뭔 얘기다가 지금 그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명분도 있죠. 사실은 제가 매일매일 한 1000명의 글을 올립니다. 오늘이 일요일 맞네. 일요일 날은 쉬어요. 무슨 뭐 어디도 일요일은 쉰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식당 가니까 주일은 쉽니다. 저도 일요일만큼은 글을 올리진 않아요.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인간관계 하다 보면 그 인간 저 인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올립니다. 명분 때문에 그래요. 저 위에 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기수야 그래도 네가 바쁘신 분들을 대신해서 책을 보고 유튜브 강의를 듣잖냐. 그 내용을 그분들이 읽으면 좋고 읽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보내는 드려라. 그리고 제 이제 입장에서 기준에서는 내가 그대를 잊지 않고 있다. 뭐 글 읽고 안 읽고는 나중 문제고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보내기 싫어요. 얄미워서. 그래도 그 시간이 되면은 쓸 생각 나듯이 그래도 보내드리자. 그래서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시간 꽤 걸립니다. 카톡으로 10명씩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이제 다 속가져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은 그래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화도 안 나요. 어떤 때는 반가워. 아, 일거리 하나 줄었구나. 예, 부자 되세요. 딱 그걸 보내드리고 삭제를 시킵니다. 혹시나 제 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글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예, 부자 되세요 하고 전화번호 자체를 삭제합니다. 인연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뭐 어거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아침에 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요 속에 1시간 정도 있어 보세요. 저는 고요 속에 있을 때 인스타 좋아요 많이 누르거든요. 누군지도 몰라요. 하도 누르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일본 여성분들이 저한테 많이 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수행이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산속에 가서 하는 게 물론 그것도 수행이지만은 정말로 시끄러움 속에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게 진정한 수행입니다. 인스타 누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할 때 글을 쓰다 보면 점점 빨라집니다. 그렇죠? 빨라져요. 조급해져. 그럼 글이 엉망이 돼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쓰다가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인스타 그 좋아요 누르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누를 이유가 1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 알아차려요. 이거 내가 뭐지? 내가 이걸 왜 빨리 누르지? 왜 이걸로 내가 조급함을 느끼지? 멈춥니다. 진짜 멈춰요.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냥 스마트폰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릴 정도로 이렇게 느리게 누릅니다. 느리게 위에 올리고.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져요. 그게 수행입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오늘 이 순간은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꿈꿔왔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2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 쇼츠를 올렸는데, 그렇죠. 마지막 날이에요. 오는 동시에 가버립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행복하려고 꿈꿔왔던 그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처럼 알아차리고 감사함을 느끼고 계신지, 아니면 또 오늘 뭐 해야지, 내일 또 뭐 해야지, 그냥 정신없는지.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80, 90 돼서 이제 뭐야 그때 가서 오늘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다, 감사해야 되겠다. 맞아, 몇십 년 전에 꿈꿔왔던 행복한 날이 오늘이야. 그렇잖아요. 한번 가버리면 사람은 또 만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순간은 끝나버려요. 우리가 20대로 못 가잖아 지금. 그립잖아요. 행복해야 돼요. 그냥 선언해야 돼요. 선언. 나는 지금 우주에서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차단시키라고 그랬죠. 제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오늘하고 내일은 쉬는데 어제도 없고 모레도 없어요. 다 차단시키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 차단. 때로는 시간 단위로 차단해요. 하루 일과할 때는 뭔가 복잡한 일 있잖아요. 오늘 내가 오후 5시까지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거야. 모든 고민은 5시 이후로 밀어놔 버려요. 아니면 10시 이후로 미루던가. 그러면 5시, 10시까지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거 정말 이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몇 시간이라도 내가 웃어요. 난 행복해. 아무 고민 없어.
왜냐면 그 고비는 5시 이후에 인자 해결해도 충분하니까. 그걸 갖다가 끙끙 앓지 말라 이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 책에 다 나온 얘기가 몇십 년 전에 읽었던 생각이 이렇게 떠올라요. 왜?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무의식에 완전히 저장이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여러 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것도 샀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찢어가지고 갖고 다녀요.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지하철에서 기다릴 때 이거 읽어요. 한 장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중요한 대목, 내가 고쳐야 되고 본받아야 될 부분을 한 1000번 이상 읽어야 바뀔 것 같아. 그나마 이렇게 해서 장점이 51, 단점이 49입니다. 겨우 50일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3마디 하면은 그 중에 1마디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겠더라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아는 자는 많이 만나지 않아요. 누구 약속 잡는 게 진짜 싫어요. 왜? 제가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책 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제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주변이. 귀에 피납니다. 귀에 피나. 만나봤자 제 49를 봐. 제 50일을 보야 되는데 50일에 장점이 있는데 더 낮은 49의 단점을 보고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귀에 피나죠. 진저리를 칩니다. 그 사람의 49를 보느냐 50일을 보느냐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50일도 있잖아요. 그게 장점을 보라 이거야. 장점을 고치려고 하지 마 제발 좀. 저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 없어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근데 이 무식한 인간들은 지가 나니까 이런 얘기 해준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런 얘기지 누가 얘기해 준다고. 무식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90% 이상은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 인문학 강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얘기해 주니까 저한테 반박하지 마세요. 그 유튜브 강의 책 쓴 사람한테 반박하세요. 제가 그 얘기 엊그저께 했나요? 왜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나는데 왜 이렇게 늙었냐고 저한테.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술 한잔 먹다 보면 저도 이제 49가 단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누구 뭐 약간 흉을 볼 때가 있어요. 무난한 흉.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야, 맞아. 야, 그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야, 그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도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 사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성인군자 척 인척하는 인간들 아주 대화를 모르는 겁니다. 49만 잡는 거야. 이게 대화할 때 이놈이 실수하길 바라는 거야. 조언해줄 훈계 주려고. 훈계형 꼰대 잔소리형. 여기서 또 나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마세요. 아니까. 그리고 그 잔소리 훈계에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기분만 더러워지지. 안 바뀌어요. 자발적인 독서, 자발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들을 때 바뀌는 거지. 아니면 지가 크게 실수 낙담을 해봐야 지가 바뀌는 거지. 누가 잠깐 얘기한 걸로 안 바뀝니다. 물론 이거 있어요. 100만 원을 들고 와서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러면 바뀌어요. 큰절 한 10번 하면 10번 하고 조언해달라면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돈 주고 사보잖아요. 강의도 뭐든지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고 내가 그걸 배우면은 오래 갑니다. 회사에서 공짜 강의 백날 누구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아무 필요 없어요.
물론 그때는 그러겠지. 의미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오랜만에 이분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보내놨는데. 아, 송기령님. 이분 말씀 잘하셔요. 아,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유튜브나 그 틱톡 뭐 쇼츠 이런 거에서 어떤 영역을 보느냐. 그게 알고리즘을 타고 그 영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요즘에 저도 범죄 드라마 요즘에 이제 식상해서 안 봅니다. 인터넷 이제 머리 식히려고 봤는데 재미없어요. 인문학 강의를 계속 보면 인문학 강의가 계속 올라와요. 매일같이.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 강의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강의가 배달이 옵니다. 구독을 워낙 많이 눌러나갔어. 그러니까 막 좋은 강의들이 쏟아져 들어요. 그래서 구독을 많이 눌러야 돼요. 그분한테도 도움되고 저한테도 도움돼요. 구독, 좋아요를 못 누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안 누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속이 이제 밴댕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영상을 봤는데 구독은 나중에 치더라도 좋아요도 못 눌러. 혜택을 입었는데 자기는 그냥 그걸 날로 먹으려고. 그게 근데 그 마음씨가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거고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좋아요 누르면은 온 마음의 평화가 다 옵니다. 아, 내가 좋은 일 했구나 해서. 그게 일상이 반복돼서 좋은 일을 좋아요 누른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온해지고, 안 누른 사람들은 계속 조바심 나고 질투, 미움.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천사가 되고 암덩이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술, 담배하고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술 먹으면요. 술 먹으면 헬렐레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좋아요. 술 먹으면 그냥 기분이 업되잖아요. 항상 기분이 업된 상태로 있으면 한 500년 살아요. 그래서 항상 기분이 업되려면 차단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몇 시까지는 며칠까지는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 송기령님 강의를 들었는데 행운에 대해서, 그 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뭔 얘기냐? 어떤 사람이 강의를 듣다가, 이분 강의를 듣다가 이제 강의가 끝났어. 그러면 끝나면 그러잖아요. 질문 있습니까? 하잖아요. 거의 질문 안 씁니다. 한국 문화는. 근데 어떤 여성분 같아요.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스마트했다. 그래서 이제 이 송기령 강사가 그 회사 회장님한테 가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어떤 여직원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멋졌다. 딱 한 분이 했나 봐요, 질문을. 그 회장님이 그 여직원 좀 데려와 보라고. 이름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직원을 그 회장 비서실로 발령을 낸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직원에서 회장 비서실은 뭐 최고죠. 그 질문 하나가. 운이 왔다기보다도 운을 만든 거지, 그 여직원이. 그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화가, 그 영상이 끝났는데, 이게 저는 아침에 그 영상을 보고 그걸, 야, 한 번 보고 이렇게 설명을 입으로 뱉어내네. 천재네, 천재. 나름대로 이제 그쪽 영역에 이제 발달했겠죠. 벌써 십몇 년, 20년 다 돼가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문학 강의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이 배달이 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또 뭔가 깨달음을 얻죠. 질문해야 되겠다. 행운은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질문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만약에 내가 맨날 범죄 드라마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봤으면은 이런 영상이 안 옵니다. 또 다른 범죄 드라마가 왔겠지. 저도 근데 여기서 범죄 드라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보지만은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솔직히 그걸 보고 나면은 이어먹겠더라고. 이거 뭐 범죄 이거 해도 몇 년밖에 안 봤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위험한 생각을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간혹 들었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들은 다음에
범죄 드라마를 본 다음에 그 생각이 하늘과 극과 극이더라고. 아, 인문학 강의는 행운은 내가 부르는 거구나. 근데 범죄 드라마는 찝찝해. 하여간 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뭔가 했는데 기분이 더러워. 거기서 판단하면 돼요. 다시는 멀리 해야 되겠다.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가 PC방에서 12시간 PC 게임을 하고 왔어요.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그때는 재밌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노래방 가서 한 3시간 놀다 와서 뭐 소주, 맥주, 양주 마시면서 보람이 있어서 어느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미쳤지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근데 제가 항상 퇴근 후에 하는 게 뭐냐면은 교보문고 알라딘 부천을 못 떠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붙어 있어. 거의 한 10m 간격으로. 퇴근 후에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둘 중에 한 곳을 들려요. 책 한 장이라도 읽고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인문학 이렇게 듣고, 그러니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9 단점이 49, 장점이 51이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2%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장점이 51이냐 단점이 51이냐 차이가 아까 이런 대화법에서 나와요. 제가 사람들을 아까 안 만난다는 이유가 그 말투, 그 부정적인 말투 똑같아. 어디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 안 바뀌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안 만나요. 안 만나. 만나기 싫어. 가서 책 보고 글을 쓰면은 그렇게 평온한데 누구 만나면 속 긁잖아요. 제가 블로그 안오행지 네이버 치면 저 혼자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구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네이버 안오행지 한번 쳐보세요. 양기수가 나옵니다. 몇 년 됐어요. 너무 기분 좋고 신기하고 참 그렇더라고. 거기에 제가 올린 글이 한 1000개가 넘을 거야 아마. 제가 한 번씩 그 글을 읽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글을 이렇게 썼을까. 정말 제가 감동해. 제가 제 글을 읽고 1000개가 넘잖아요. 한 번씩 빨리 넘으면서 제목만 보면 저는 아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게 거의 1000개 가까이 됩니다. 제목을 봐요. 그럼 아차 깨달아. 아차 내가 그런 마음이었지. 이거 진짜 책 10만 권보다 나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 제 제목 보면 저는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 다시 내가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 제목 보면 알거든. 저는 제가 한 얘기니까.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인스타도 옵니다. 인스타그램 글 올려요. 아까 제 인스타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야, 솔직히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나가서 3만 부 독서 뭐 이렇게 하는데 죄송한데 영상 빠꾸 못 시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20분 넘었어. 이렇게 물론 한 달 제가 잘 나갔어요. 엊그저께 누굴더라. 기수야, 네가 그때 번 돈만 남았어도 그때 주식만 안 팔았어도 지금 전 최소 몇십억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꼭 우리가 그릇이 안 됐는데 큰 돈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신께서 그걸 너 아직 덜 됐어. 너 아직 49야. 저 이제 50일 된 것 같아요. 야, 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오히려 제가 큰 돈을 계속 벌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술 쳐드시다가 워워 잠시 멈추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그게 맞구나 느껴요. 그릇이 됐을 때 그게 재물이 찾아와야지. 그릇이 5살짜리인데
재물이 찾아오면은 화가 됩니다. 실제 맞잖아요. 그릇이 됐을 때 권력도 오야 돼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50일이 됐을 때 그걸 갖다가 권력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49인 상태에서 어떻게 왔는데 왔잖아요. 근데 완전 작살났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게 안 했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분들은. 근데 49인 상태에서 느닷없이 권력이 오니까 5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완전 인생이 그냥 망해버린 거잖아요. 한순간에. 망했잖아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행운이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화려함으로 오는 그 불행을 우리가 어찌 알아볼 것이며 허름하게 찾아오는 행운을 우리가 또 알아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반대로 온단 말이에요. 반대로. 깨자재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행운일 수 있고 정말 멋지게 입은 사람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나 재물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 탈무드에 많이 나오잖아요. 돈은 싣고 죄송합니다. 돈을 배에다 싣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 부자는 한순간에 거지가 됐어요. 근데 랍비라고 하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똑같이 살아났으니까. 부자는 재물이 바다로 다 빠졌고 랍비는 지혜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는 잘 살았고 부자는 망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저것 주워듣기 많이 주워들었네 진짜. 메모해 놓은 것 좀 읽어드리려고. 제가 메모를 하루에 한 100개는 아니지만 많이 합니다. 진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를 해요. 진짜 엊그저께 제가 마찰로 인해서 개털였는데 우리 여동생이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오히려 개털했을 때는 마음이 편합니다. 해라 될 대로 되라. 뭐 나에게는 저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진짜 맞아요. 종교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저처럼. 그러면 아무 한 몇 초는 1초 정도는 불안을 느끼지만 1초는 똑딱하면 1초 갑니다. 바로 행복 찾아와요. 그게 종교입니다. 나에게는 신이 계신데 내가 뭘 걱정했지? 바로 웃음이 나와요. 어설프게 믿으려면 양기술을 찾아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바꿔드릴게. 그래서 제가 교주란 말을 썼는데 교주는 원래 좋은 거예요. 교주는 원래 중생을 구제하는 게 교주지 간혹가다 그 사이비들 때문에 이거 수많은 선량한 교주님들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교주니까 다 이겨냅니다. 뭔 얘기를 하다 말았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오늘 교회 가신 분 계시겠지만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불행을 느끼면 안 돼요. 짜증을 내면 안 되고 미움을 가지면 안 되지. 오로지 사랑과 자비와 이심으로 뭉쳐 있어야지. 왜 나가는 거야 도대체? 그 바쁜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제가 어제 10시간 이상을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자, 이거 유튜브 제목 올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10시간 이상을 그냥 푹 자는 방법. 간단합니다. 양기씨처럼 살아보세요. 나가서 그 무거운 거 들고 한 2만 부 걷고 계속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뻗어요. 소주 한잔 먹고 10시간을 한 번도 안 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서 뭐 불면증 뭐 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이 왜 와요? 나만의 신을 안 믿어서 그럽니다. 나를 안 믿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자발적으로 뭔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 제가 만들었어요. 안오행기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강한 겁니다. 1초 정도 불안 1초는 금방 견딜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머지는 저 위에 계신 분을 믿으니까 우울증의 목소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우울증의 최고의 예방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생각 비워요 좀 제발 좀.
이만 뭐 걸으세요. 무거운 거 들고 막 얘기하면서 독서하세요. 자, 독서가 뭐야? 항상 좋은 글을 읽잖아. 유튜브 제발 인문학 강의 좀 들으세요. 그럼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 물론 저도 2009년도부터 책을 봤으니까 그때 왜 봤겠어요. 저 위해서 따끔하게 한번 제 몸을 놀래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아픔은 축복이야, 축복. 그때 만약에 신께서 계속 놔뒀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같이 밤새고 게임하고 새벽에 술 먹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갔지. 그래서 이제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오히려 편한데 10만 원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거 인간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욕심이 생기는구나. 10만 원만 생겨도 이렇게 다시 생각이 바뀌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1000만 원 1억이 됐을 때는 욕심 덩어리가 되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큰일은 이제 해석하기 분분 나름인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건 난리 나겠구나. 인생 행복할 수 없겠구나. 더더더 병에 걸리겠구나. 진짜. 제가 느꼈다니까. 실제 10원도 없을 때는 그냥 나자빠졌어. 에라 모르겠던데 10만 원이 들으니까 바로 욕심이 찾아오더라고. 또 이제 메모해 놓은 거 읽어드려요. 반론하지 마세요. 반론은 인간관계를 깨는 겁니다. 아니야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 하지 마세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기쁠 때 내 마음에 들 때만 웃고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인상 쓰고 저도 물론 그래요. 단점이 49니까. 그건 5살짜리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책에 나온 얘기예요. 5살짜리 아이는 사탕 먹는 뺏어가면 막 울잖아요. 좋으면 웃고. 어른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른이 뭐예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어른은 항상 웃어야 돼요. 웃는 수행, 밥 먹는 수행. 어제 제가 뭐 9,008번 타고 어디를 내렸어요. 내렸는데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수행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깍두기 나오는데 얘들도 책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를 제가 먹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를 또 다른 생명체가 먹어요. 이게 이제 불교 책에 나온 얘기인데 사람들이 막 가더라고. 또 식당에 백반집인데 갔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질 못했어요. 자꾸 소화가 안 되더라고. 10,000원을 받는 그게 한식 뷔페 뭐 비슷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근데 삼계탕이 나왔는데 저는 삼계탕을 닭에 대한 인식을 바꿨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소, 돼지, 닭, 염소, 요즘 흑염소가 좀 많이 뜨죠. 염소탕을 제가 자주 먹어요, 요즘에. 이게 자라는 환경이 있잖아요. 소가 자라는 환경, 돼지, 흑염소, 닭이 있으면은 소, 돼지는 그래도 우리 그냥 거닐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키워요. 흑염소는 아예 방목이죠. 흑염소가 제일 괜찮은 거예요. 닭장이 뭐예요? 닭장이잖아요. 막 닭은 진짜 이만한 상자 같은 데서 집어넣고 키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인간이나 닭이나 강아지나 강아지 봐봐요. 산책 가자 산책 말 나오면 막 미쳐서 날뛰잖아. 그렇잖아요. 집안이 답답하다 이거야. 강아지 입장에서 산책 가면 막 멀리 막 다니니까. 그렇게 산책이 쟤도 강아지 키워봤어요. 그게 이제 생명체의 본성입니다. 근데 닭은 정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닭을 키우는 거야. 그게 닭은 살아는 있지만은 몸속이 다 화덩이가 됐을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화죠. 알은 낳지만 알도 그것도 인공적으로 불을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이 됐다 불을 끄면 밤이고
불을 켜면 낮이니까 알날 시간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키운다고. 이게 웃음이 안 나와요. 불쌍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닭을 먹는 것은 닭의 화를 다 같이 먹는 거라고 책에 나온 얘기예요. 뭐 치킨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흑염소나 이런 애들은 자유롭게 그 염생이라게 인생이야, 염생이야. 제 돈생, 우생이야. 어쨌든 이렇게 거닐 수 있잖아요. 산책 비슷하게. 소 표정 보면은, 돼지 표정 보면은 흑염소 표정 못 봤네. 강아지 표정 보면 웃고 있잖아요. 살아잖아요. 닭은 쪼아댄다 뭐 이런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닭을 키우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방목으로. 진짜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로. 말도 안 되는 게 키우는 거지. 우리가 닭고기 안 먹는다 죽은 것도 게 닭을 갖다가 방목으로 키우자 이거지. 하우스 이런 데다 키우던가. 그러니까 자연인 보면 막 산속에서 닭이 그렇게 키우는 닭을 우리가 먹어야지. 책에 나온 얘기예요. 유튜브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이렇게 적어놨네. 야, 그게 아니고, 너 그거보다는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해 주는 거. 내 입에서 그게 아니야 이 나오면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굴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이 기쁘게 해줘야 하잖아요. 뭐 싸우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말했을 때 반대 얘기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해 주면 되잖아요. 큰 우리가 무슨 뭐 나라의 정책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회사의 결정권을 쥐고 그런 얘기 않잖아. 그냥 뭐 사소한 얘기하는데 져주면 되잖아. 그리고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면 되잖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겨서 뭐 하려고. 속으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그 길을 안 가면 되잖아. 왜 사소한 거에서 이겨가지고. 그래도 말도 내가 그냥 예쁘게 해주면 좋잖아. 몇 년 만에 만나도 저 사람이 다 죽어가도 야, 너 젊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카톡 프로필이나 그 뭐 사진 보면은 여자분들 표정 보세요. 가관입니다. 가관. 자기들이 전부 다 미스 코리아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현실보다 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대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하면은 사이가 멀어질 거 아니에요.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머리를 빰하고 왔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아. 그런 사람과 뭔 대화를 하겠어요. 그리고 표정 수행, 그게 웃는 수행입니다. 모든 게 수행이에요. 좋아요 누를 때 느리게 잠깐 멈춰서 내가 조급함을 느꼈을 때는 멈추고. 책에 나온 얘기인데, 남보다 이익을 조금 늦게 봤더니 대박났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당장 지금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라. 이건 이제 새겨 들으세요. 그릇이 작다는 얘기는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단명입니다. 단명.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가 없어. 매일매일이 욕심이 다 채워지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매일이 그렇지.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나 이 말이 웃겨 이간에. 책 제목, 챕터 제목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제가 영어 보러 가면은 카센터나 이런 데 가서 말을 한 15초 얘기해요. 짧게 핵심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쪽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영업사원이 너무 많은 걸 알아도 안 좋아요. 자,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건 괜찮은데 사람이 많이 알면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은 기본이겠지만은 말이 많아지면 안 돼요. 다 누가 영업사원 얘기 듣고 싶어 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영업사원이 왔어, 장사꾼이.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은 사람 거의 없어요. 핵심만 한 10초 15초 안에 저는 끝냅니다. 물론 그쪽에서 질문이 왔을 때는 정성껏 답을 해드리죠. 말이 많으면 안 된다. 핵심만 얘기하고 예의를 갖추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3월달 이제 됐는데 이제 2월달까지는 어제까지는 그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반드시 그 얘기는 합니다. 처음에 갈 때 인사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 저쪽에 계시면 찾아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히려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 목적만 이루고 그냥 가는 것보다 한 번 더 찾아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 첫인상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예의를 이빠이 가득 많이 갖춥니다. 생각을 바꾸면 어디든 천국이다. 아까 제가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류장이 제 사무실이고 스터디룸이라고 그 책을 그때 봅니다. 버스가 늦게 와도 오늘은 공부를 많이 하라는 신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버스가 한 20분 걸린다면 에이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20분 동안 공부하라는 뜻이구나. 감사하구나. 옛날에 그 화가 깨달음 없이 계속 지속됐으면은 나중에 큰 병에 걸릴 위험이 커죠. 근데 제가 화를 행복으로 바꿨어요. 20분 A씨가 아니라 20분 독서라는 신의 뜻이구나. 독서면 기분이 또 엄청 더 좋아지지. 생각이 해석이 전부예요. 해석이 실제 그게 맞잖아요. 실제 거기서 책을 내가 보고 버스와 승객의 가불관계라고 적어놨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를 갔는데 버스 예절의 끝판왕이야. 약간 저 같은 사람은 약간 답답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근데 버스를 탔어요. 근데 뒤에 자리가 있어. 근데 보통 부천이라 애들이 출발합니다. 타면은 막 완전히 노약자 아니고서는 경기도 광주 가니까 제가 저 혼자 탔어요. 예를 들어서 안 가. 저 뒤에까지 몇 초 걸리잖아요. 딱 앉으니까 출발을. 그게 사실은 정석은 맞아요. 기분 나쁘진 않았지만 약간 이러다 언제 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천, 부천 이렇게 버스를 많이 탑니다. 저번에 일산 가니까 어떤 버스 기사님이 참 친절하더라고. 마이크로 이렇게 방송하면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물론 많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대다수라고는 못하겠고 어쨌든 민망할 정도가 많아요.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도 그래봤자 다 자기들 스트레스인데 그냥 평온하게 나왔으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고객 안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은 맞거든요. 어떤 버스는 진짜 그래요. 제가 탔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한 30-40분을 갔다가 계속 그냥 투덜대요. 민망할 정도로. 사실 고객이 안 타면은 그 사람들은 뭘로 월급 받아? 나라에서 이제 버스 지원을 해주나 봐요. 어쨌든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 친절하면 좋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웃어야 돼요. 웃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 앞으로 참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1,000억 버는 게 꿈이잖아요. 1,000억을 벌었을 때 유튜브 시청 많이 해주신 분께 다 나눠줄 거예요.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몰아치기로 보면 어떻게 하냐? 유튜브 이제 봐준 걸로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검단에 계신 분은, 제 친구분은 매일 저한테 피드백을 해줘요. 오늘도 유튜브 많이 봤어요. 이게 매일매일 저한테 좋아요 눌렀어요, 유튜브 영상 봤어요 하는 분들은 100%죠. 솔직히 간단해요.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울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기수씨 오늘 유튜브 영상 좋아요 눌렀어요, 이것만 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돈 안 들잖아. 그게 그분의 지혜예요. 그분은 자기 돈도 안 들이고 시간도 거의 안 들이고 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죠. 생생 어느 정도 내야 돼요. 말해야 알지.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 인간 대 인간, 신 대 신이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해야 알지. 그 정도 말은 더 재밌잖아요. 말하세요. 그냥 대화를 풀어가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좋아요 눌렀어요, 다 봤어요,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보내시면은 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재라서. 나는 1000억 원을 벌어. 카예행 골침 양토목 안오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